설명을 해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데 10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이 스케치 부분이 몇 프로 나눠질지는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2점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점만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만들기 때문에 2점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을 한 점을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치수로 당겨서 사각형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옆에 역삼각형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숨겨져 있는 명령들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한 번씩 마우스를 클릭해서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이라는 명령 옆에 삼각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점 있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밑에 3점 직사각형은 3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 직사각형은 가운데 중심각 그리고 사각형의 외형의 끝점을 이용해서 만드는구나라는 것도 명령의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점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점 찍으시고 두 번째 점은 수직, 수평, 사선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하나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당기고 싶은 쪽으로 쭉 당기면 그쪽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사이즈가 결정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중심점으로 사용할 위치에 해당 점을 클릭하시고 쭉 당겨 보시면 중심점으로부터 서로 대칭돼 가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점으로 직사각형을 그린 스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을 때 수평한 선과 수직한 선으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로 두 번째 있는 스케치처럼 기울기를 가진 직사각형의 형태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도 마름모꼴은 안 되며 서로 해당 선들이 평행을 이루면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심점을 이용한 사각형입니다. 중심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칭되면서 만들어지므로 숨은 선에 가상의 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 것은 2점 직사각형이며 중심으로부터의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모르게 되면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입니다. 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중심, 지름,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위치를 선택.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점을 선택하셔서 원을 완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원의 다른 종류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묶음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기존에 그려져 있는 두 개의 사각형에 적용해서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네모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우스를 이동해서 선의 중간 지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의 모양은 끝점을 의미하며 삼각형의 모양은 선의 중간 지점을 의미, 그리고 동그라미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의미하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중간 지점의 삼각형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의 중간 지점의 삼각형 부분을 선택하여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 끝점, 끝점을 활용하여 3점 원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의 객체 접선 원을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선과 아래 선을 각각 잡아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잡고 마우스를 움직이니 방금 전에 이 점 원과는 다르게 위치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세 개체 접선 원을 클릭하시고 세 개의 변을 잡아서 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점은 스케치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원들은 삭제를 했고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직사각형의 모서리 끝 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린 것을 사각형의 형상과 같이 교차되는 부분을 남긴 스케치이며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객체를 이용하여 원을 그린 것과 사각형의 나머지 부분을 남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세 점을 이용한 원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이어졌다가 호로 연결되는 부분이 꺾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옆에 세 객체를 이용해서 그린 원 같은 경우에는 선이 그대로 원과 스무스하게 연결되면서 꺾여진 부분 없이 탄젠시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춤점 스플라인입니다. 얘는 저희가 자율 곡선이라고 부르며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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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그려주게 되시면 그 점과 점을 잇는 부분이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띠며 그려지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스플라인은 얼핏 보면 원의 일부분 같이는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원의 일부분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러입니다.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거울선으로 이용하여 대칭되게 하나 더 만드는 명령이므로 사실상 스케치를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해당 스케치를 반대편에 정확히 대칭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때 이 미러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지금처럼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며 첫 번째 객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내가 미러하여 하나 더 생성할 객체들을 잡아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버튼이 활성화되면 이 상태에서 해당 스케치의 선들을 차례로 선택해 주시거나 혹은 드래그하여 해당 스케치를 선택해 주셔도 되십니다. 밑에 미러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선택을 클릭해 주셔서 파란색으로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직한 거울선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선을 선택해 줌으로써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대칭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스케치 치수입니다.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치수를 입력하시려고 하는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치수를 표시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클릭하여 마무리해 줍니다. 클릭하시게 되시면 해당 치수로 사용을 할 것인지 스케치의 길이를 수정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입력하셔서 스케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형의 치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케치로부터 치수가 평행하게 기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선의 선에도 치수는 수직하게 혹은 수평하게 기재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을 입력해 주신 후에 객체를 잡고 치수를 뽑아 주시되 치수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정렬, 수직, 수평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렬이라 함은 그려진 스케치로부터 평행하게 치수를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이며 수직은 세로로 세워서 치수를 입력하겠다. 수평은 가로로 눕혀 치수를 입력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직을 입력하여 치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을 다시 클릭해서 수평으로 치수를 표시하고 평행하게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치수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해 줌으로써 사이의 각을 표시해 주실 수 있으며 표시하고자 하는 방향 쪽을
바꿔주시면서 그 사이 각을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원치수입니다. 테두리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해 주신 후에 원하는 위치점을 클릭해 주시면 치수를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중에 원으로는 표시되어 있으나 그 지시가 반지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의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치수를 뽑아냅니다. 고정하지 않은 채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지름과 반지름을 골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옵션이 나오며 여기에서 반지름을 선택해 주시면 치수를 지시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고양이 눈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옆에 다른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